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3강인데요. 저희가 1강에서는 PR 목표를 설정을 했고 2강에서는 창업가의 뭔가 적극적인 그런 오프라인 대외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3강부터는 뉴미디어 활동, 그리고 4강에서는 언론을 대하는 언론 PR 활동,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도자료 실습 등이 이어져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3강 뉴미디어 활동을 이어가 볼게요. 자, 뉴미디어 활동이라고 하면 아시죠? 다들 요즘 워낙 많은 정보를 접하는 창구가 바로 이 뉴미디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NS도 있고, 우리 유튜브 같은 새로운 영상 플랫폼 등이 있는데요. 이 뉴미디어 PR 활동이 사실 뒤에 나오는 4강 언론 PR 활동보다 먼저 나온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스타트업을 구글이나 네이버 등 포털에서 많이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 때도 포털에서 가장 먼저 검색을 하는 게 요즘 소비자들의 이런 생활 습관이죠. 근데 제가 한번 메디블록이라는 스타트업을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 검색 결과를 보시면요. 정말 신기하게 첫 페이지에 뉴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통 예전 같았으면 뉴스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메디블록에 블로그가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로켓펀치라고 하는 이런 스타트업 뉴미디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스타트업의 채용이나 이런 뉴스가 있는 사이트, 그리고 메디블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페이지들이 먼저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보다 어떻게 보면 먼저 우리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뉴미디어라는 생각이 드는 사례였는데요. 이런 뉴미디어를 활용하면 좋은 점은 또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언론, 전통 미디어의 뉴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찾아봐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뉴스를 그 시간에 검색을 해서 보거나 아니면 제 시간에 본방사수를 하거나 직접 찾아봐야 하는 면이 있는데 이 뉴미디어는 태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다 보시면 나는 이 컨텐츠를 구독한 적도 없고 검색한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컨텐츠들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키워드를 태그에 잘 연결을 해서 여러분에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검색 최적화 작업을 잘 한 걸 수도 있고요. 또 알고리즘이 이런 태그를 이해를 하고 이 컨텐츠는 이 관심사가 있는 이 유저들에게 연결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그만 잘 활용하고 뉴미디어만 잘 활용해도 어떻게 보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의 컨텐츠가 먼저 우리의 예비 소비자들, 예비 고객들에게 찾아가게 되는 그런 활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면 지금 정말 뉴미디어가 대세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의 우리 브랜드 이미지나 브랜딩 그리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어울릴지 저희가 1강 때 PR 목표 설정, 방향 설정을 잘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회사는 어떤 소통이 어울릴까? 어떤 소통을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진짜 고객은 어느 채널에 많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본다면 그 타겟을 이해하고 타겟층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분석을 해본다면 어떤 채널로 가야 할지가 나올 거예요. 특히 친근한 소통이 어울리는 회사거나 우리의 타겟층이 젊은 층이 굉장히 많거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이미지, 사진, 그리고 영상들이 더 잘 표현될 수 있다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조금 더 글 위주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고 또 앞서 살펴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의 젊은 층 타겟을 하는 것보다 약간은 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 하면은 페이스북, 요즘은 페이스북 유저분들이 굉장히 연령층이 양극화가 되어 있잖아요. 연령층이 약간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정말 초등학생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도 사용하고 오히려 뭐 20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뭐 그럼 우리는 페이스북으로 가야겠다 혹은 블로그로 가야겠다라고 정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좀 글을 좋아하는 글로 된 콘텐츠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다면 브런치라고 하는 출판 그 책 읽는 것과 비슷한 그런 포맷으로 되어 있는 브런치로 갈 수도 있겠죠. 혹은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해서 거기에 맞는 목소리로 PR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공식적인 웹진을 전하는 활동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브런치나 포스트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SNS와 뉴미디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다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분명 우리에게는 제한되어 있는 인력과 또 제한되어 있는 시간 자원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디에 먼저 집중을 할 것인가? 핵심 채널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또 한번 논의를 해보셔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을 확장해 나갈 것인지 천천히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스타트업이 좀 신뢰감 있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때 좋은 부분이 저는 이 지금 보이시는 브런치나 네이버 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PR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 화해를 먼저 꼽았는데요. 화해의 경우에 우리 여성층을 타겟으로 하고 이 화장품에 관련된 정보를 잘 전하면서 그 안에서 화장품 구매나 혹은 화장품에 대한 리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이고 또 스타트업이잖아요. 이 경우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포스트예요. 네이버 포스트인데 시리즈별로도 우리가 예전에 그 뷰티 매거진을 보는 것 같은 뭔가 잡지를 보는 것 같이 전문적인 정보가 잘 나와 있고요. 또 포스트를 실제로 보면은 공식 웹진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정확한 정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화해라는 서비스가 가진 그 화장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그 가치를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잘 선택한 거라고 보여요. 물론 인스타그램도 활용할 수 있고 유튜브도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시간적인 여유와 자원이 된다면 다 활용해도 좋겠지만 이 화해 서비스는 네이버 포스트에 현재 가장 집중해서 PR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정한 케이스로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도 이 웹진을 잘 활용한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스타트업 메디블록이 이제 자신들의 블로그 그리고 브런치를 통해서 회사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메디블록 타임즈, 뭐 23호, 24호 이렇게 컨텐츠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이런 움직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전하면서 뭔가 독자와 이 컨텐츠를 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처럼, 우리의 편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초반에 2년 전 여기에 이제 제가 업로드한 영상에서 쭉 봤는데요. 2년 전에 나온 영상부터 최근의 영상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창업 초기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이 회사를 알리는 활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첫 영상을 보면은 1만 1,000회 정도를 기록을 했을 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PR 활동을 참 열심히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회사 소개서를 전달할 때 이런 회사를 한 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 링크도 함께 전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키트에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상 링크도 함께 전하는 것을 보통 추천을 드리곤 하는데 그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PR 활동을 할 때 누군가가 우리 회사를 와서 취재를 해주지 않더라도 그 앞 단계, 그 전 단계에서 직접 우리 팀원들이
서로서로를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메디블록과 폴리시팔이 함께한 네트워크 미덕 현장 스케치, 이렇게 해서 우리 팀원들이 직접 현장 스케치를 하고 우리 대표를 인터뷰하고 이런 영상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브라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PR을 함으로써 언론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우리만의 뉴미디어를 만들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인터뷰를 가졌던 사례도 있었어요. 라이브 인터뷰라고 해서 뭔가 기자회견 같은 거 혹은 연예인으로 치면 뭔가 팬미팅이라고 할까요? 그런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떤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 모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라이브 인터뷰에 와서 편하게 질문을 주세요. 라고 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 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소통 창구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미디어는 사실 우리가 정말 잘 기획만 하면 예전 전통 미디어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PR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네, 이번에는 이 유튜브를 정말 잘 활용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모티비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티비라고 하면은 이제 모베러웍스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에서 만든 그런 채널이에요. 이 영상을 지금 한번 보시면 첫 컨텐츠예요. 첫 컨텐츠에서부터 제목에서 느껴지시죠? 두서없는 유튜브 출사표, 고군분투 브랜드 제작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업가 분이 어떤 대기업을 퇴사하고 자신의 브랜드로 창업을 해나가는 시점에서 아직 정말 브랜드가 나오기도 전이죠. 그 전 단계에서부터 브랜드를 제작해 나가는 그런 고군분투의 스토리를 함께 공유해 나가는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정말 창업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완성이 되고 그 후에 PR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아직 미완성 단계인 백지 상태일 때부터 PR을 해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에서 하나하나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뭔가 다큐멘터리처럼 혹은 브이로그처럼 전하면서 많은 시청자들,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구독자들을 우리의 편으로, 우리의 팬으로 그리고 함께 가는 그런 고객으로 만들어 나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모춘 브랜드 제작기라고 해서 이 모베러웍스를 상징하는 이 캐릭터 혹은 디자인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담고 있어요. 이 영상만 하나만 우연히 봐도 자연스럽게 뭔가 내 내부에 한번 들어가서 이 기업의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심리를 함께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마케팅이 요즘 더 적합한 마케팅이고 또 이제 브랜드의 이야기를 잘 녹여낸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근함이 느껴지고 또 더해서 과정을 함께 봤기 때문에 신뢰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탄탄한 성장 과정을 보여주면서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면서 이 두 번째 란에서 보이는 오뚜기라는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도 하게 되는 이런 좋은 결과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채널의 그 파워, 채널 파워를 확보하면서 오뚜기라는 기업도 이 스타트업의 성장성 그리고 스타트업의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젊은 감각을 좋게 봐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공식적인 언론에 알려야지 그리고 나서 뉴미디어 활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 기자들이 찾아오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채널을 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 사례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주 전에 올라온 컨텐츠를 보면은 첫 파트너 오뚜기가 모베러웍스에 함께 와서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는 과정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정말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점차 성장해 나가는 단계를 우리에게 공유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청자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응원해주고 싶고 더 지지해주고 싶고 자연스럽게 이 회사의 팬이 되는 그런 팬 마케팅을 잘 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강 뉴미디어를 통한 PR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뉴미디어를 같이 접하면서 자란 세대, 저와 같은 2030 세대에게는 쉬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SNS 관련된 PR, 마케팅 그런 강의도 이렇게 서초 창업 카페나 다양한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내가 이런 뉴미디어 관련된 PR 활동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특화된 강의를 만나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3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